그냥 풀어볼까? 학기말 세트? 뭔지 모르겠어. 그냥 하다 보면 얘기가 나와. 근데 어차피 자르실 거잖아요. 머리는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고. 보고서. 지금 이제 아니면 부분만 하고. 학기 말 다음 주에 방학이죠. 그쵸, 방학이에요. 7월 20일 전후에서 후 이후부터 맞아. 한 25일 정도 다음 주가 방학이 시작되는 주인데 맞아요. 이제 학기 말에 비교과 활동은 1년에 한 번 적히죠. 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특은 그 학기에 듣는 과목 세특은 맞아. 한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나눠져. 예. 근데 그게 또 선생님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세특이 뭔지 모르는 엄마도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세특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과목 그 학기 교육과정 안에 교과와 비교과가 있잖아요. 근데 교과는 그 학기에 그 학생이 이수한 과목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과목에 성적이 적히고 생활기록부에는 성적이 적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뭐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이한 그 학생만의 특장점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이 선생님이 관찰하셨다가 내용들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죠. 500자로 적어줘요. 한 과목당 500자래요. 네, 한 과목당 500자 맞죠? 맞아요. 500자로 적어줘요. 그러니까 몇 줄 정도 될까요? 500자면 꽤 많지. 동아리가 1년 동안 500자잖아. 근데 세특이 500자니까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선생님이 관찰한 내용을 생활기록부에다 적고 그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통 이제 특히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세특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독서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얘의 진로 부분까지 세특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세특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그렇죠. 때문에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엔 자소서도 없어지고 네. 뭐 봉사활동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세특에서 이제 승부를 봐야 하는데 그렇죠. 500자 그리고 각 과목 선생님이 수업 태도나 발표나 뭐 프로젝트를 서술식으로 써준다는 거죠. 이 맞아요. 학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장점을 발휘했고 조원들과 같이 뭐 어떠한 일을 성과를 했으며 뭐 기품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뭐 거죠. 했던 거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잘 써주시는 선생님은 해서 얘가 뭐가 변화가 됐는지까지 이제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애들이 사실 학교 생활에 다 충실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사실 안 써주고 싶은 애도 있을 것 같아. 그러기도 하고 또 안 써주고 싶은 애? 현실적으로 안 써주고 싶은 애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은 적어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다 기억을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못하지. 내가 했던 활동은 내가 제일 기억 잘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항상 그런 걸 메모하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메모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수행평가를 뭘 했고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문제 해결을 해봤는지 프로젝트 명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메모를 해놓고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적힐 수 있도록 그 담당 선생님한테 보통은 담당 선생님들이 과목 선생님 가장 많은 케이스가 담당 선생님들이 적어내라요. 맞아요. 뭐 했는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적어내라고 하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나 보다 이래요. 근데 간혹 뭐 그대로 적어주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걸 왜 적어내라고 하시냐면 선생님이 빼뜨릴까 봐. 그렇죠. 내가 기억 못하는 거를 너가 적어서 내면 내가 이걸 참고해서 써주마. 적어줄게. 이게 팩트일 경우에 적어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내 전공 과목하고 관련된 과목이 있을 때는 정말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세특이라는 게 세부 능력,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말 그대로 세부 능력. 그 과목에 대한 세부 능력 및 이 학생의 특기사항을 담당 교과 선생님이 관찰한 내용을 기록. 그렇죠? 그거를 세특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방학할 때쯤 이제 생기부가 마무리된다 어쩐다 하는데 이제 아직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애가 한 게 빠뜨린 게 없는지 한번 선생님한테 확인 한번 해보고. 그러면 만약 국어 과목이다. 그럼 국어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의 점수가 나오고 세특,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거를 또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서술을 하는 거고. 서술을 하는 거고. 시험은 그냥 애 성적이고. 그러면 이제
그 대학에서 볼 때 얘 등급을 이제 환산할 수 있고 시험으로는 그 세특에서는 얘 이제 상황이나 얘 인적 사항을 볼 수 있는 거죠. 정량적 평가가 교과 성취도 성적이라면 이 세특은 정성적 평가. 학종에서 더 중요한 정성적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 아이의 종합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는 그냥 단순히 몇 등 했는지 몇 점 받았는지 이렇게 한다면 정성적 평가는 이걸 다 종합했을 때 예를 들면 정성적 평가로 하면 얘가 수학이 3등급이라도 세특의 내용에 따라서 또는 얘가 들었던 뭐 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서 얘가 평가가 달라져요. 정성적 평가라면 정성적 평가가 종합했을 때. 종합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애는 굉장히 이 과목은 점수 따기 어려운 과목이야. 그러면 일부러 피하거든요. 근데 이 그게 별 학생은 좋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정량적 평가 때는 그게 좋지. 정량적은. 왜냐하면 점수가 그냥 어쨌든 잘 나왔으니까. 1에 수렴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정성적 평가에서는 이게 감점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편한 길로 갔다는 게 보이니까 그걸 싫은 거지. 학종 경우에는 보통 정성적 평가예요. 학종은 우리가 수시로 얘기하는 수시로 간다는 거는. 그래서 2등급도 떨어지고 2등급이 떨어지고 3등급이 합격하기도 하는 케이스가 이제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이의 능력이나 관심도를 최대한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세특이니까. 그러니까는 대학에서는 그 아이의 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떤 기본 가짐과 그런 것들을 이제 인성이랑 이런 것까지 성취도까지 다 보는 거군요. 그렇죠. 입학사정관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거의 수사 수준이요. 그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 평가 매뉴얼이나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대학이나 뭐 직업세계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뭐 예를 들어 전자 쪽이야. 그럼 이쪽 과가 대학교 가면 수십 가지 과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너가 전기 전자를 하기 위해서 들었던 과목이 뭐니?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있어요? 고등학교 물리. 수학. 물리 수학. 그거잖아. 뭐 좀 더 나가면 지학? 아니, 근데 뭐 지학은 지학이 가깝나요? 아니면 화학이 더 가까울까요? 지학은 별로 연관되는 게 진짜 저희 천문학과 뭐 이런 데 물리나 수학 정도로 얘가 이 학과를 뭐 뽑아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더 꼼꼼하게 보고 싶은데 고등학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단순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그걸 다 맞춰서 못해 사실. 그렇지. 그렇군요. 그래서 수시를 아이들이 막 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수시를 버리면 안 된다 하는데 수시를 버리고 마음이 생기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막 국어를 예를 들면 점수, 시험도 봐야죠. 그 수업 시간에 충실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뭐 보고서도 써야 되고 선생님한테도 잘 보여서 내가 세특에 잘 쓰여지고 하니까. 근데 보통 이게 복잡하지 않은 게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돼. 그게 그냥 전교 1등 엄마가 그래. 그냥 학교 생활하고. 혹시 그냥 툭툭 이거 넣으면 이거. 아니 그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시험 보고 수행하라 그러면은 해서 내면 돼. 맞아요,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시험하고 수행 평가 잘 내면 되고. 그러니까 되게 이거를 막 잘 모르면은 뭐든지 단순하고 명쾌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다 알고 나면 되게 단순한 되게 거예요. 단순해요. 근데 입시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여러 소리를 하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엄마들은 더 머리가 아프고 애들도 되게 복잡하고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게 그냥 굉장히 명쾌한 진리인 게 그냥 세특에 적히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시험은 지필과 수행으로 나뉘거든요. 그 지필 평가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지 받아가지고 시험 보는 거야. 그리고 수행 평가는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내준 과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세특에 적히는 게 수행 평가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와 얘가 수학을 뭐 1등을 했어. 그럼 수학 선생님이 얘를 각별하게 보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뭐 얘에 대한 그런 게 더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팩트를 정리해줘야 되니까 얘가 수행 과제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과제를 내줬을 때 선생님이 주제를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런 거 뭘 조사를 해라 하면은 아이들이 그 주제를 선정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제 선정하면서 하는 과정이 그게 결국 세특에 다 적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그 아이의 아이덴티티. 관심사고. 관심사고 정체성이고 그 적성이고.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학교랑 과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공부 잘하는 애,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 성실히 했구나 하면 다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심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학종에서는 최고고, 근데 이제 공부만 잘하는 애잖아요.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파고드는 아이들, 뭐 친구 뭐 발표 이런 거 안 하고, 뭐 수행 같은 거 안 하고, 그런 아이들은 정시가 좀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또 정시 잘하는 능력하고 수시 잘하는 능력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질적으로는 있어. 그러니까 어떤 기질이냐면 기질적으로 머리는 되게 좋고 공부를 잘하는데 별로 성실하지 않아서 내가 내일 시험 보는 거에 그렇게 오늘 진짜 뭐 엄청 뭘 게임을 하고 싶거나 영화를 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내일 시험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더 집중하고 그런 또 자기가 성향, 꽂히게 열심히 하는 이런 성향의 애들이 있는. 정시를 잘하지 수시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역량은 뛰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쵸. 내신을 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지. 내일 시험 보거나. 대부분 근데 그러니까 아주 뭐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우리 분당이나 뭐 서울이나 뭐 이런 쪽 아이들은 내신 좋은 아이들도 다 수능이 좋아요.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수능 그러니까 아주 그건 정말 전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케이스고 보통 내신 잘하면 수능도 잘해요. 그러니까. 수능도 잘한다. 그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신이 다 수능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그렇게 하죠. 맞아요. 네, 조금 이렇게 다른 길로 제가 네, 궁금증이 있어 했지만 음. 그 세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사항을 예. 학기 마지막, 말이 되기 전에 이제 학기 말 방학 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마감이 되니까.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체크하셔서 아이하고 같이 이번 학기에 했던 프로젝트나 수행 과제나 이런 것들을 물어서 8월 빠진 게 없는지 31일까지니까 확인하고. 보통은 이제 방학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내라고 다 하시죠. 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누락이 됐을 경우에 적힐 수 있는 기한은 그렇죠. 31일까지. 예, 수정의 여지는 있죠. 네. 선생님들이 뭐 8월 31일.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8월 30일 기억하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세특이 뭐라 그랬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네. 네. 제가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